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공포학과 학생 한 분이 어렸을 적에 증조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역시나 옛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확실히 지금의 것들과는 다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재밌는 이야기 제보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가시죠.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왕할머니, 즉 외증조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왕할머니가 어렸을 때 당시 지금은 북한 땅인 강원도 근처에서 사셨답니다. 워낙 외진 곳이고 그 안에서도 산골짜기에 사셨죠. 산에는 화전민도 있었고 나무 베어서 삶아 먹고 감자 같은 걸 캐서는 근근히 먹고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일이 있어서 짐을 이고서 옆마을로 옮겨주게 되었죠. 그 무거운 걸 들고서 산을 넘어야 했는데 한참을 고생해서 겨우 옆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더랍니다. 짐을 배달하러 갔던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셨지만 잠자리가 불편하니 어떻게 해서든 집에서 자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니 종종 걸음으로 산을 타고 있는데 그새 해가 떨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왔죠. 그날따라 달이 흐려서 길이 잘 안 보였는데 어둠에 눈이 익숙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어둠에 익숙해졌을 때 다시 산길을 걸었는데 저 앞에서 웬 등불이 희미하게 보이더랍니다. 자세히 노려보니 웬 등불을 들고 있는 양반 둘이 천천히 산길을 오르고 있더래요. 살았다 싶어서 빠르게 그 둘을 쫓아갔는데 조금 특이했던 게 그 두 사람이 붉은색 두루마기를 두르고 붉은 갓을 쓰고 있더래요. 부잣집 장자나 양반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빠르게 쫓아갔죠. 그런데 점점 가까이 가면서 드는 생각이 보통 부잣집 도련님들은 포를 둘러 입어야 하는데 당최 붉은 옷을 입고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무당들이나 입을 법한 옷가지를 두르고 있으니 굉장히 괴리감이 들었죠. 그래도 당장 저 불빛이 없으면 길을 보기가 어려우니 최대한 따라붙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종종 걸음으로 가도 보폭을 크게 벌려도 좀처럼 따라잡히지가 않더랍니다. 무슨 도깨비한테라도 홀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뒤에서 나리 같이 가요 소리를 치셨대요. 그 순간 갑자기 누가 팔목을 낚아채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보니 산에서 살고 있는 화전민 아저씨더래요.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이 앞에 절벽인데 떨어져 죽으려고 작정했냐고 야단을 치시더랍니다. 그 말에 번뜩 정신이 든 할머니가 우리 마을로 가는 길인데 무슨 말씀하시냐고 되물으셨대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의아해하면서 손목을 끌고 몇 걸음 걸었더니 그 아저씨 집이 나왔죠.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데 다시 보니까 정말로 그 앞에 절벽이 있더랍니다. 할머니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나려고 했죠. 그러다 문득 나무 위를 보니까 붉은 빛을 띠는 원숭이 같은 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셔서는 눈을 떠보니 다음날 아침에 화전민 아저씨 집에 누워있더래요. 곧장 산을 내려와 집으로 왔지만 그 일이 있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저녁에 산에 올라가는 일이 없으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 할머니께서 마을로 돌아오고 나서 며칠 뒤 그 화전민 아저씨가 산에서 실족해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확히 그 앞에 있는 절벽에 떨어져서 시체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죠. 나중에 듣기로는 그 아저씨가 할머니 말씀을 듣고는 그 원숭이 비스무리한 것들이 앉아있던 나무를 베어버렸죠. 어른들 말씀으로는 그게 동티가 나서 죽은 거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할머니 말고도 그 무당 옷을 입은 사람들을 봤다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며칠 동안은 너무 무서워서 아예 집 밖을 안 나간 적도 있으시답니다. 대체 그 원숭이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뭐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도깨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홀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걸 보면 단순한 도깨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의 귀신 이야기와는 결이 다를 정도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